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일 아침 시황합니다. 마감 시황을 유료로 돌린 상태라서요. 시장 전달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처럼 뉴욕 마감 상황과 그 다음에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을 분석해서 이슈를 시장에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아침 시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세 가지는 첫 번째 이제 뉴욕 마감, 지난주 뉴욕 마감에 대해서 지난주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상황, 뭐 그 어떤 시기에 벌어졌는지를 좀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중국 대표기업 하이난 그룹이라고, 하이난 항공이죠. 파산 구조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1월이 끝났어요. 오늘 2월 첫째 날이기도 한데 개미들이 22조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어요. 사실 방어는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개미들이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진 물량을 다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대량 연기금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욕 마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급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급등한 종목인데 이게 게임스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공매도 세력을 쇼커버링해서 주가를 날렸죠. 게임스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터넷 게임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성인들이 가장 즐겼던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4불까지 떨어졌던 이 주식이 40불까지 올랐고 40불에서 또 138%막 이렇게 막 계속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은 약 22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16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2조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게임스톱이 급등하니까 주식거래 사이트는 그 로빈후드나 웹이 있대요. 이거를 중지를 시켰대요. 근데 중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잠깐 주가가 빠졌고 다시 이거를 재개를 하면서 급등을 또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로빈후드에서는 원래 증거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 증거금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매도를 개미가 공략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이 졌다라는 거 하나와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싸움. 정규군이 지를 경우에는 기습 외에는 없죠. 이건 딱 기습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죠. 왜냐면 이 문제가 공매도 폐지라는 뭐 얘기까지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매도 뭐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폐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고요. 실제로 이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을 하죠. 물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겠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시장은 폭락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공매도 세력이 이게 져버리니까 이 손실보를 메꾸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을 팔아서 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라는 게 있는데 22조 뭐 손해 났다 그래서 그게 메꿀 정도 전 세계 주식을 팔아서 메꿀 정도일까? 이거는 아닌 거라고 판단해요. 저는 오히려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 이후로 시장이 찾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다우 월봉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요 추세선 안에 걸려 있다. 여기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3880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돌파가 됐었어요. 그렇죠? 돌파하고 31,270까지 갔는데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1월 마지막 날 음봉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음봉형 영망치가 딱 떠버리죠. 영망치가 뜨면 보통 경우는 추세 반전 시그널이 많이 나와요. 추세 반전 시그널. 특히 뭐
현재 요런 데가 아니라 추세선에 있는 자리는 더욱더 그게 모습이죠. 과거에 그 코로나 때도 영망치 나오고 다시 한번 올렸다 그냥 밀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추세선에서 혹시나 뭐 추세 돌파하면 많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뭐 3, 4천 포인트 여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이게 조정의 빌미를 준 거라면 우리는 이 이후에 이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스톱으로 시작한 공매도의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됐는데 이게 시장의 하락의 포인트나 이유로 발전해 가는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생뚱맞은 이슈가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말에 나온 이슈예요. 하이난 그룹이라고 힐튼이나 그 도이체방크에 투자했던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파산 구조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근데 중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지 소로스가 최초에 투자한 그 중국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난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의 자금, 그러니까 시진핑의 자금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난 그룹이 파산한 상태가 그러니까 미국, 중국 시장에 이번 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뉴스가 숨었어요. 지금 나왔다가 지금 숨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이걸 우연히 찾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중국의 조종의 빌미가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오늘 장이 열려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장 영향을 중국장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중국장이 오늘 하락을 한다면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돼. 진짜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스트롱맨들 있잖아요. 아베 물러났죠. 트럼프 물러났죠. 중국 시진핑인데 관련 그룹이 파산 구조 시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차트를 잠깐 보면 상해 정합표대예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한번 돌파했다 내려오고 또 윗꼬리 맞고 떨어지고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또 비석이 또 됐어요. 비석형 차트가 나왔는데 이게 월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추세 반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결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장이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어쩌면 저것도 시장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표 기업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이 도이체방크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유동성 위기 뭐 이런 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시장이 화두가 되죠. 근데 도이체방크는 알기는 독일에 있는 은행이에요. ECB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향력이 큰 나라의 하나의 은행이 또 관련이 된다라는 상황이 만약에 표면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굉장한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월에 개미가 22조를 매수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만 64조, 그리고 올해 1월에 22조. 그러면은 1년은 12개월인데 12개월 때 64조 하는데 1개월 만에 22조를 매수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매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누가 매도했냐?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 기관 중에서 누가 팔아?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했답니다. 금액은 약 8조 정도를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3,4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기금은 시장을 지키는 기관 중에 하나 아니었나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량 매도한 이유가 뭘까?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계속 사서 곧 평가됐다고 생각해서 파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개미들이 산 거지 22조 중에 10조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의 버튼목이었던 연기금이 팔았다는 것은 시장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기금의
매매 형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날 뭐 시황인데요. 좋은 뉴스가 별로 없네요. 물론 반도체 대형 빅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고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공매도 관련해서 게임스톱이 저력했다면 우리나라에는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흐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 공매도 게임스톱에 관여한 서학개미가 있어요. 그들도 600억 정도를 일단 팔았거든요. 1조 넘게 들어갔다가. 근데 그들이 또 우리나라에 바람을 일으켜서 셀트리온을 건드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시장의 하드 이슈는 공매도 세력을 이게 대해 움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싸움이 지속된다면 누가 이길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개미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진 때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사라면 정규군이 지는 경우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